안녕하세요. 10월 27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시장에 변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수의 변동폭은 크지 않았던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마주만 이 변동폭을 좀 키우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 역시 최하영 이사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지루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 한 주는 좀 변동폭은 없었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여기에도 좀 이유가 있다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이유를 된다 그러면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 생각보다도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브렉시트 또는 미중 무역 협상, 경제 지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불확실성을 시장에 많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테마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이제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보여지고요.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오지 못하고 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코스피 지수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이번 주 꾸준히 들어와서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시장이라는 걸 뭐 어떻게 확실하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불확실성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요? 뭐 말 그대로 이제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일자 뭐 이런 것들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래도 따지고 본다면 브렉시트가 이제 이번 달 31일까지 결정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경제 지표들은 이미 뭐 발표가 됐죠. 그리고 기업 실적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도 이제 11월 안쪽으로는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10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가면서 11월 달이 되면 시장 상황에서는 불확실성 같은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전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연말에 다가서면서 시장에 좀 활기 있는 모습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특징주 진단을 좀 받아볼게요. 우선 증권사 목표 주가가 높은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어떤가요? 네,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오늘 증권사 목표 주가가 높은 종목으로 해서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목표 주가는 높게 나와 있는데 이제 괴리율이 지금 굉장히 크다.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위메이드가 25,000원대잖아요. 근데 목표 주가가 5만원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까지 상승하게 되면 뭐 한 100% 정도의 거의 2배, 원금의 2배 가까운 그런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분석들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위메이드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요. 지금 그 소송건에 좀 휘말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송에서 조금 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항소를 준비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의 악재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지는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부분 보면 저점권에서 지지는 이제 2만원대 초중반 정도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시점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악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적어도 반등세를 보이는 시점까지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안심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죠. 단순하게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높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매수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지지선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일단 지지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전략은 유지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증권사의 목표 가격과 관계없이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저점 지지를 통해서 조금 더 지지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알아봤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는 아직 지금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네요.
네, 증권사 목표 주가가 좀 높은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이건 네. 어때요? 오이솔루션은 이제 5G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은요.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 대비해서 약 85% 정도 괴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5% 정도라면은 이 종목의 목표 주가가 저 위쪽에 있겠네요. 여기서 보이지도 않게 한 9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9만 원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이제 5G 관련한 장비 쪽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많이 상승을 했었죠. 지난번에 이제 뭐 만 원도 안 하던 그런 주가가 뭐 7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상승률은 어마어마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었다라면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5G와 같은 부분들은 계속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추가적으로 막 실적이 발생할 만큼 그렇게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실적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은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 주가 추세도 단기적인 그 저항대를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고요. 큰 추세상에서 고점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천정 부분이 만들어졌죠. 하락세가 조금 더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가지고 계신다라면 매도 의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접근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신규 접근 좋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매도 의견으로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감소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오이솔루션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매도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거래량 특징주 두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가MD네요. 어때요? 네, 메가MD는 오늘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장에서 많이 오르면서 이제 주가 상승세 좀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있었죠. 정부가 대학 수능 수학 능력 시험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뭐 학원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삼성 출판사부터 해가지고요.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정시 비중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관련한 교육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기상어인가요? 그 유아 관련된 책 이런 쪽에서 어떤 상승세였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교육 관련한 컨텐츠 이런 쪽에서의 주가 상승률이 조금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본다면 좋은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밀어 올려져 가고 있는 상태고, 주가 흐름은 아직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직전 그 매물대에 대한 저항이 지금 딱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5,000원대를 고점으로 한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서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보다는 조금 늘어지는 형태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5일선 위쪽에 있을 때는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 매수 들어가서 주가가 5,000원 돌파하고 그 위로 계속 뛰어 올라갈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권장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일단은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다. 이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메가MD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다음에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거래량 특징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로라는 종목인데요. 네, 어떤가요? 우리로라는 종목은 굉장히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네요. 그죠?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하고요.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박스권의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면 한 어떤 그 팍 튀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신규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양자 암호 통신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SK텔레콤하고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좀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면서 이런 그 암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그런 부분을 타고서 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형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그 다음에 호재를 동반한 소식으로 주가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3,400원, 3,500원 라인대에서 일단은
그 단기적 박스권 고점대 형성되면서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겠지만 단기적 상승이 일단 진행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고점 라인대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 유지를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추가 상승 시에 차익 실현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접근도 지금 자리는 속 좋지 않겠죠. 뭐 박스권을 이용한 매매가 들어간다면 뭐 2,500원이라든지 또는 그 아래쪽에서 매수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신규 접근은 좋지 않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장기적으로는 보유 관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로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차익 매도를 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2,5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좀 괜찮다는 의견인데 지금 당장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네, 굳이 좀 접근을 해보고 싶으시면 2,500원 정도 밑에서 공략을 좀 지켜보셨다가 하시면 괜찮다는 의견이었어요. 네, 다음은 인기 검색어 종목 두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예요. 네, 논란의 종목이죠. 네, 논란의 종목입니다. 지금 사실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해서 의견도 많고 말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일단은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숏 커버링을 들어와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게 언론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퍼지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많이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베팅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골자가 되겠죠.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숏 스퀴즈 현상으로 통해서 주가가 확 치고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만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하락하게 됐을 경우에 사실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금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뭐 커뮤니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 HLB 쪽에서의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게 된다면 그냥 막 하락할 때마다 더 살 것이다. 주가 빠지면 더 살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고점권에서 좋은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20만원대에서 매수했는데 지금 15만원에 와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25% 넘어가는 손실률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비중도 많이 실어놓은 상태, 뭐 몰빵을 쳐놓은 상태다 또는 빚을 내서 투자한 상태다 이렇게 된다면 이 손실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월요일날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투매를 일으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LB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현재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이 종목의 지지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위치적인 부분이 이제 12만 5천원에서 11만 5천원 요 사이 구간이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 위쪽에서는 일단 수익 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어차피 끌려 내려온 상태라면 여기 11만 5천원에서 12만 5천원 사이 구간 지지선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시고 요 기간이 이제 이탈하게 되면 이제 좀 부담스럽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를 해요, 말아요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실 텐데, 지금은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았죠. 댓글 다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결과는 이제, 뭐, 수익률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25%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단기적인 변수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신다면 지금 자리는 여전히 매수하기에는 좋지 않은 위치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11만 5천원에서 12만 5천원 사이 지지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신규 접근은 일단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LB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11만 5천원에서 12만 5천원의 지지 형성 요 부분이 이제 깨고 내려가면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뭐 비중 관리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매도 또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인기 검색 종목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라젠이네요.
어떤가요? 신라제는 뭐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저점권에서 이제 역배를 쭉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눌림목 이 자리 공략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래쪽 지지선이 확보된 자리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상승했는데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조정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좀 깊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신라전에는 아직까지 뭐 호재가 크게 발생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점 지지 라인이 일단 15,000원대에서 형성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파고 내려가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15,000원 구간대에서 지지선만 일단 형성이 된다면 주가가 횡보를 하더라도 이평선을 정배로 전환시키면서 서서히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위치보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 대비도 뭐 10% 넘는 하락률이 더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큰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까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대응은요.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적인 하락이 쭉 떨어져 가지고요. 16,000원, 15,000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홀딩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고요. 현 구간 뭐 18,000원대에서 횡보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지켜보셔야 되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현 시점에서 이제 나도 매수를 해도 괜찮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겠죠. 매수에 대한 의견들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매수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신라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는 지금 또 좋지 않다는 의견 덧붙여 주셨네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 6종목이었습니다. 네. 네, 최 이사님 한 주 동안 또 애 많이 써주셨고요. 네. 다음 주에는 11월의 남자로 돌아오시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다음 주 이제 11월에는 또 1일이니까 네. 쫙쫙 치고 올라가야죠. 네, 바바리 코트 깃을 탁 세우시고 11월의 남자로 오실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